Wall Street is occupied by protesters, while Korea is peaceful and quiet. That's natural because Korea is heaven on earth. Here we make our bullets out of the sap of pine trees. Our amazing president can cross a river with a bridge of fallen autumn leaves. This program praises our fabulous president. And the name of our president is... 이명박 대통령 헌정 방송.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우리 카카 덕분에 매일매일이 너무 행복한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 22회 시작하겠습니다. 애국 고수들에게 행동명령을 내립니다. 회개한 종북 좌파 김어준이 책을 냈습니다. 이름은 닥치고 정치. 이 책을 읽으면 우리의 아들, 딸, 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가 빨갛게 물들지 모릅니다. 김어준의 책 닥치고 정치를 닥치고 모두 사서 읽지 못하게 합시다. 예스24, 알라딘 같은 인터넷 서점과 교보영풍 등 주요 서점에 달려가 김어준의 책 닥치고 정치를 닥치고 구입합시다. 아, 그리고 그 책 읽지 마세요. 우리도 빨갛게 물들지 모릅니다. 이 대통령 내외는 이벤트로 진행된 키스타임 때 입맞춤하는 모습이 전광판에 나와 시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2004년 초선 의원 때 요즘 국회의원들 호주머니가 비었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집사람이 이제 돈을 버니까 한 달에 이제 추가로 솔직히 말하면 500만 이상 받습니다. 그리고 백수인 지금 그 집사람이 돈 벌어주죠. 재울 것 제공해주죠. 애들 키워주죠. 제가 무슨 이혼 어쩌 이런 얘기도 할 수 없는 처지예요. 저항도 못해요. 어제 집에 딱 들어왔던 우리 초딩 5학년 딸내미가 아빠 내일 엄마 생일이야. 깜깜해지는 거예요. 이게 돈 주머니 뒤져보니까 2,000원 남았어. 그 우리 집사람 자고 있는데 집사람 지갑에서 카드를 몰래 꺼내다가 케이크 싸갖고 그래서 여보 사랑해. 꽃피는 봄이 오면 여의도에서 두 분의 입맞춤 기대하겠습니다. 진우씨, 나 2살 누나인데 나하고 한번 만나줄래요? 이 누나는 아닙니다. 주진우 기자, 누나면 다 만나줘? 나도 누나인데. 이 누나도 아닙니다. 주진우 기자는 아무 누나나 만나지 않습니다. 저한테 쏟아지는 관심 부끄럽고요. 자제해주세요.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시사주간지 시사인을 정기 구독하시면 주진우 기자를 매주 만날 수 있습니다. 저 주진우 기자 때문에 정기 구독 신청하는데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죠? 구독문의 서울 3700-3203에서 6. 결국엔 넌 내 여자라니까. 김영민 교수님, 교수님 책 조국 현상을 말하다 나오자마자 사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타가 있어요. 139페이지에 조국이 주국으로 찍혀 나왔더라고요. 2쇄부터 수정했습니다. 지금 3쇄가 나왔습니다. 조국 현상을 말한다 3쇄 발행.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런 기쁜 소식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졸라 신났습니다. 저도 소녀딸을 안고 벌쩍벌쩍 뛰었습니다. 이상 더 기쁠 수가 없습니다. 주국을 조국으로 바꿨습니다. 확인하실 점 3쇄도 사주세요. 온오프라인에서. 카카가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다.
청계재단 에리카노나 4대강 인천공항 BBK 무슨 금융사기단 뺨치는 섬세한 손길 아서라 각하가 절대로 그럴 뿐이 아니라 생각해봐라 우리가 그런 사이가 미국 일본 안 가리지 우리가 남이가 사해동포 조이 호연지기 내 사람들은 꼭 챙겨주기 시사돼지 김영민 청소 김어준 누나 전문 주진우 미래 권력 정봉주 내 남자의 명쾌한 수다 지금부터 출발 나는 꼼수다. 우리가 이제 박원순, 박영선 챙기는 사이에 우리 각하가 외로워가지고 멘트를 하나 남기셨어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다. 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정권은 돈 안 받는 선거를 통해 탄생했다며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인 만큼 조그만 허점도 남겨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정권이 탄생할 때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깨끗한 정부로 탄생한 거예요. 민주당 원내대변인 홍영표입니다.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 비리 악취가 진동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도덕 불감증이 완벽한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댓글이 보니까 무려 27,000개. 한글 댓글 신기록. 제가 보기에는 각하께서 왜 그런 말씀 하셨냐면 말이죠. 이 미국, 일본 형법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자기 행위의 범죄성을 인지할 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신이 상실된 경우, 면책이 돼요, 면책.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이 자기가, 스스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 죄가 아니다. 미국 영화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각하께서 퇴임 이유를 대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심신 상실의 증거를 추적하고 있다, 지금. 잠시만요. 정 의원님 왜 말을 안 하세요? 내가 말 안 하는 것도 시비거리야, 이제? 아니, 웃지도 않고? 지난주에 너무 씹히셨어, 보니까. 감기가 걸리고, 목이 안 좋고, 그리고, 너무 사람들이 열광하니까 이제 부담스러워. 아니, 이게 농담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아니, 막 열광하고, 지금 주진우가 인기 투표 1등 아니에요? 그거 진짜. 시사인에서 조사를 했어요. 시사인에서 한 게 아니고요. 시사인에서 고재열 기자. 시사인에서 한 거지, 그러면. 트윗에서 한 거죠. 아니, 고재열 기자가 지금 모집을 한 거, 시사인 고재열 기자가. 그래서 시사인에서 1등 한 거야. 만약에 미곤수에서 해봐. 정봉주 1등이야. 딴지일보에서 하면 내가 1등이야. 아니, 근데 교회에서 해봐. 목사들 1등이지. 그런 게 의미가 없는 게. RDD 방식으로 다시 해야 돼. RDD 방식으로. 아니, 그런 게 의미가 없는 게. 인기 투표하면, 우리 김총수는 까칠하죠? 그리고 저는 정치인 아니에요? 우리 주진우는 부담이 없어. 귀엽잖아. 나이가 10살 이상 차이가 나도 당신이니까 주진우도 다 50이 넘은 줄 알았대. 네? 그런데 저는 막 이 사람들 열광하면 부담스러운 게 주진우는 그냥 재밌잖아요. 귀엽고 그리고 열심히 기사 쓰라고. 저는 막 열광하면 대권 주자로 내가 착각을 해. 이게 사람이 신이 인간을 공격할 때 그 몸에 뭐를 심어주냐면 오만이라고 하는 칼을 심어줘요. 내가 그래서 마음속에 요즘 오만하지 말자. 그래서 대권 주자. 오만하지 말자. 그리고 오늘 내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권 주자. 대권 불출마? 대권 불출마. 2012년 대권 불출마 선언했죠. 또 2052년. 예? 두 해는 내가 절대 안 나간다. 2052년? 2052년은 93세가 되는 해야. 그런데 오늘이요. 제가 보통 이제 우리 카페 오프 모임 하면은 가서 술을 같이 어울려서 많이 마시잖아요. 오늘은 우리 지역 성지순례 카페 모임이 있었는데, 우리 성지순례야, 우리 공릉동에서 하면. 거기서 제가 선언했어요. 오늘 술 한 잔도 안 먹겠다. 보통 그렇게 하면 폭탄주 한 20, 30잔 먹는다고 한 잔도 안 먹겠다. 왜냐? 어제 신주호가 폭탄주 먹고 백토에 나온 걸 보고
당신들과 DNA가 다른 구조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나는 술 먹고 와도 돼요. 먹고 하다 그냥 자면 되거든요, 여기서. 그럼 정봉주 오늘 좀 근엄해졌구나.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내가 우리 카페 회원들한테 선언하고 한 잔도 안 마셨어요. 자, 너무 지금 토론의 열기가 초반부터 뜨거우니까, 자, 신지호 대변인이 지원하고 계시는 나경원 후보보다 상대 후보인 박원순 후보가 좀 더 훌륭한 점이 있다면 이 기회에 한번 칭찬 좀 해줘 주시면 어떨까요?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바람을 타고 있죠. 근데 자기 힘으로 만든 바람이 아니고 박원순 후보는 그 안철수 돌풍의 최대 수혜자다 하는 점에서 저희 나경원 후보보다도 월등히 나은 조건에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 질문의 그 취지는 한번 칭찬을 좀 해봐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칭찬이죠. 그러니까 안철수 바람을 아무나 타는 게 아니죠. 네. 그런 점에서 자, 대단히 운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풍자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나경원 후보가 어제죠. 12시가 남았으니까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비교적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큰 굴곡 없이 이게 자라왔다. 그래서 누구는 그거를 이제 온실 속 화초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그대로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하고 실제 그 카튼을 열고 들어갔을 때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단해야 된다는 지금 이게 얘기죠. 이제 양화대교의 그 아까 얘기하셨던 그 뭐 80몇 %가 됐다고 하는 그 양화대교입니다. 도대체 이게 다리로 보이십니까 이게? 그럼 네? 다리가 아니고 그게 뭡니까? 그렇죠. 그러면 근데 거기다가 잠깐만요. 그 다리가 그리고 아니고 이게 이걸 지금 문화를 지금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신지호 의원을 좀 이해해 줘야 된다고 보는 것이. 그리고 자기가 술 마시면 말을 더 잘하죠. 그리고 왜냐면은 맨정신으로 하기 힘들거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해해 줘야 돼. 내가 보기에는. 아니 근데 나경원, 신지호 빼고 김문수 이런 분들이 옛날에 토론에서 저한테 한번 다 제대로 밟힌 사람들이에요. 발렸어. 그래서 한나라당 내에서 지금 정봉주 괴담이 아니라 정봉주 선담이 도는데 토론에서 정봉주한테 밟히면 대권 주자 된다. 말도 안 되는. 주진우 감탄하는 정도. 아니 근데 이 주진우 씨가 진짜 대단한 게 물론 시사인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일을 한 거예요. 네. 그건 내가 무효라고 봐. RDD 방식으로 다시 해야 되고. 각하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그리고 토크 콘서트 때 그때 우리 현장에 다시 해봐야 되는데. 그 키스타임 할 때 신청 1위가 주진우예요. 아니 그런 거 어디 그런 거 안 돼요. 키스타임이 도대체 우리가 모르는 키스타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키스타임. 아니 탁현민이 이벤트로 얘기를 들어봐요. 의원님 하고 싶어서 지금 그런 거 아니에요? 탁현민이 그날 청계광장에서 얘기해줬어요. 그거 할 때 남의 얘기를 안 들어 우리 김영민 교수는. 아니 저 들었어요. 들었죠. 키스타임 신청을 했는데 1위가 주진우. 그다음에 2위, 3위는 안 알려주고 정봉주는 제일 적게 나왔다. 오, 그럼 내가 2, 3위 안에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그렇죠. 아니, 에어컨이 2위 같아, 에어컨이. 반인권적이야! 그래서 이제 탁현민 교수가, 우리 정 의원님은 늘 사모님 자랑과 사모님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모님이 아주 악녀일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맞을까봐 이 신청을 안 한 것 같다. 우리 집사람 봤지만 얼마나 천사예요. 그 키스해도 뭐라고 안 그래? 이제 각자 소개하고 맞아. 이빨. 노원구 월계동 공릉동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17대 국회의원 정봉주입니다. 오늘은 좀 바뀌었죠. 월계동 공릉동으로 바뀌었어요. 월계동 지역 주민들이 진짜 항의가 들어왔어요. 월계동 먼저 하라고? 월계동 행정구역상 1로 들어가요. 월계동, 공릉동, 하계동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공릉동 먼저 했다고. 당신 공릉동 사니까 공릉동 먼저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만 월계동을 해주고 이제 이게 공릉동의 발음이 더 편해요. 월계동 주민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월계동 동장 정봉주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빨이. 정통 시사주간지. 주진우입니다.
사실 정통 시사주간지가 저희 회사의 공식 모토입니다. 원래는 그 앞에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정통 시사주간지인데 저희가 시사저널에서 파업할 때 기자들이 다 정직을 당했어요. 그래서 정직당한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정직한 사람들이 만들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회사에 있는 말을 쓰는 거니까 너무 저희 시사인은 정통입니다. 제가 좀 비정통이어서 그렇죠. 시사인에서 시사인 역사상 가장 큰 광고가 들어왔어요. 화장품 광고가. 시사인에 누가 화장품 광고를 해? 시사인데. 진짜 들어왔어요? 외국인 화장품 광고가. 누나 화장품입니다. 여자 화장품. 누나 전문 기자를 외국인 화장품 회사가 인정한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시사인에 창간일에 최고가 광고가 들어왔어요. 얼마짜리 들어왔어요? 그거 밝히세요, 그럼. 아니, 그 돈은 모르고요. 그리고 시사인. 몇 년 전속이야? 아니,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2면이 들어왔는데 저는 그런 쪽은 잘 몰라요. 근데 시사인 그 사상 처음으로 그 이벤트를 합니다. 그 광고주께서 그 광고를 찢어가면 샘플을 주는데 샘플을 많이 준답니다. 그래서 시사인이 처음으로 경품 행사를 하게 됩니다. 아니 저거 먹히는 거예요. 먹히는 거죠. 100% 먹히는 거예요, 저게. 제가 옛날에 학원 할 때 해봤거든요. 학원 광고지 뿌리면서 그거 찢어져 오면 5% 10% 할인해 주거든요. 광고 효과가 엄청나. 아니 이 시사인에 이런 코너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요? 펜팔 코너 해가지고. 근데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그 음란 광고 이런 거 있잖아요. 문자로 스팸으로 들어오는 거. 그 전에는 뭐 이상한 얄탄한 거 하다가 부끄럽고 이게 뜨니까 첫 문자가 부끄럽고요. 찌라시에. 아니 이거 스팸 문자에 부끄러운데요. 그래서 이게 나 주진우가 이런 음란 회사를 만든 줄 알았어. 계속 그게 들어오는 거야. 부끄러운데요. 수줍고요. 사실 저희 꼼수의 위력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게 기사 제목에 꼼수라는 말이 등장한 지는 대단히 오래됐고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작년 이맘때 전년 동기라고 하잖아요. 전년 동기의 꼼수라는 표현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제가 6월부터 대조를 해봤습니다. 쓸데없는 걸 왜 대조해봐? 두 배, 항상 두 배, 매달 두 배. 그거를 그런 거라도 조사를 안 하면 여기 말에 낄 데가 없고. 그러니까. 맞아. 오늘은 돼지가 저희가 다른 스튜디오를 긴급 왜냐하면 새벽에 하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 현재 스코어 새벽 1시 반입니다. 근데 스튜디오가 우리 원래 쓰는 데가 없어가지고 딴 곳을 빌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빨 3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이빨 3. 안녕하십니까. 목사들 돼지 김용민입니다. 이번에 또 책을 한 권 내는데 나는 꼼수다 뒷담화입니다. 그런데 나는 꼼수다라는 이런 표현이 사실은 우리의 공동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이제 수입을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 나는 꼼수다를 위해서 책을 왜 이렇게 많이 써? 책을 그 얘기 여기다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왜? 할 필요 없어요. 그럼 왜 청취자가 알아야 돼 그걸? 아니 그게 그래야지 많이 사니까. 아니 그럼 광고를 만들면 되지 그거는. 광고로도 만들 거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 약간 조국 현상을 말한다. 이게 사실은 몇 세 나왔어 이제 몇 세? 4쇄를 찍고 있는데 그것도 거의 다 나가고 있는 상황. 요새 지금 상승세입니다. 확실히 잘 나갑니다. 네. 또 상승세요? 지금 그 김총수가 책을 낸 것과 같이 지금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 분야 1위가 이 닥치고 정치고 2위가 조국 현상을 말한다. 2위야? 2위에. 아니 근데 문재인 형님을 제쳤어. 그래서 아니 대선 주자를 제치면 어쩌자는 거야. 거긴 이미 많이 팔았어요. 지난번 또 장충체육관에서 확인한 민심을 토대로 해서 나도 중대 결단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중대 결단? 제인이 형님을 제쳤잖아. 아니 정봉주 옆에 있더니. 아니 저는 한 500매 정도를 썼어요. 그 저녁에 달려라 정봉주 가제. 아니 그 시간을 쪼개서 520매쯤 쓴 것 같아요, 정확하게. 520매. 얼마나 빨리 쓰냐면 내 말을 하면서 쓰거든요. 말을 막 하면서 이제 그걸 받아 쓰는 거야. 이 말이 얼마나 빨리 치냐면 말이 못 쫓아가. 손이 너무 빨리 막 한자 가. 그 빠른 말을 못 쫓아간다고? 못 쫓아가요. 그런 게 어딨어. 아니, 말이 못 쫓아, 말이 손을. 얼마나 빨리 쳐댔냐면. 우리 집사람이 급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감동하는 사람도 아니, 있어요? 내가 그날 전화를 해서 무슨 일이 있어 새벽에 전화를 했는데 지금 폭풍 집필 중이라는 거야. 지금 항상 폭풍 집필이야. 그래갖고 정확하게 3일 반 만에 500말 쓴 거예요. 그래서 폭풍 집필 중이라 그래서 500말 다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라는 거야. 누가? 그랬더니 와이프가. 그러더니 출판사에 보내서 퇴짜 받았죠. 출판사 보냈는데 처음에는 너무너무 재밌다고 막 좋아하는데 모니터링을 돌린 거예요. 모니터링을 돌렸더니 그래서 이제 이 520매 중에 살릴 건 한 100매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여기에 꼼수가 있었던 거야. 너무 많은 걸 보내줬더니 출판사에서 놀랬어요. 그 생각이 이게 보통 집필을 요청하면 계약을 하면 쓰는 사람들은 도망 다니고 출판사 쫓아오고 그러잖아. 빨리 써달라고. 자기들 얘기보다도 더 빨리 썼고 3일 만에 다 뭐 생한 걸로 써버렸으냐. 그리고 1시 반, 2시, 3시 이때쯤 생각나면 막 문자를 보내. 문자 안 받으면 전화해. 아, 내가 지금 좋은 생각이 났는데.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너무 지겨워갖고. 이 사람들이 뭘 걱정을 했냐면 이 추세대로 나가면 10월 20일 날 발간돼요. 그럼 나는 10월 29일을 마치자. 안 된다는 거 10월 29일을 마치면. 책을 다 써도 그다음 만드는 과정이 있잖아요. 아니. 그 전에 내가 주는 대로 막 해갖고 해라. 주는 대로 해갖고 윤문 작업하고 뭐 대화책 만들고 하고 해라. 이 양반들이 책 내용이 쓴 내용이 허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김총수 책 나오죠? 김용민 책 나오죠? 여기에 쪽 나갖고 안 팔릴까봐. 사실 죽일 내용이 없었던 거야, 이게. 말도 안 돼. 100배만 쓸 수 있다면서요? 저 오늘 우리 팬카페 갔었는데 폭풍 집필 잘 되고 있어서 폭풍 킬 됐다. 닥치고 정치 1위. 예. 제가 종합1위 해보려고. 공지영 씨가 앞을 막더니 어제부터는 박형철 씨가 또 앞을 막아요. 아픈 것이 청춘이다. 뭐더라 무슨 혁명 있죠. 자기 혁명이었던가 아픈 것이 청춘이단가. 아파야 청춘이다든지 뭐. 그건 딴 책이고요. 그래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니 그거는 아파야 청춘이다가 아니라 아파야 청춘이다. 아파야 청춘. 아니 그것도 출판사한테 들었어? 하여튼 공지영, 박형철 씨가 지금 번갈아 1위를 맡고 있어요. 지금. 박경철? 박형철 씨, 우리 왔던 박형철 씨. 시골 의사? 의원님한테 공천 줬던. 뭘 썼어요, 그 양반은? 그 양반도 참.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 그 양반. 책 제목이 뭐더라? 자기혁명인가요? 자기혁명이고 그 자기혁명. 에세이집을 썼군요. 그 양반 항상 에세이를 써. 돌아가면서 강자들이야 자꾸 맡고 있어. 그래가지고 닥치고 정치 이거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이거 보면 다음 대선이 보여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요. 조만간에 닥치고 정치 조선일보 광고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왜냐? 조선일보 독자들한테 읽히려고. 나 이런 거 좋아요? 쳐들어가는 거? 아까 그 박경철 선생의 다시 저서가 제대로 얘기해 주죠, 박경철. 시골 의사 박경철의 자기혁명. 자기혁명 맞았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공지영 씨가 갑자기 우리 김어준 총수가 공지영 씨 내가 1등 해야겠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방송 듣다가 깜짝 놀랐답니다. 갑자기 자기를 불러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며칠 전에 뵀거든요, 저녁에. 식사 같이 하셨더만 보니까. 네. 누나하고. 네. 근데 저는 도가니를 한 50번 읽었습니다. 50번 읽었다는 게 아니라 50번 이렇게 끊어서 읽었어요. 왜냐면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저희는 그런 취재를 계속 했었는데, 영화 볼 때도 진짜 고통스러웠습니다. 이제 교장 선생님 나와서 애를 데려갈 때, 그때부터 이제 그 마음에서는 울기 시작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인하학교 자해학원 이게 대한민국이거든요.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의 교장하고 행정실장이 지금 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도가니가 뭘 의미하는지 몰라요. 저 이명박, 각하하고 조현호 이런 사람들은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흥분의 도가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조현호 경찰청장이 이 영화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랬다는 거야. 아니 경찰청장이 이제 충격을 받으면 어떡해? 어? 우리가 그 국정감사에서 그 인하학교 이게 다 문제 제기하고 그랬거든요. 꿈쩍을 안 해요. 아 그때 그랬죠. 그럼요. 2005년에 예. 꿈쩍 안 하고 우리가 이제 현장 실상은 이렇게까지 정확히 잘 몰랐었는데 이미 그 지역에서는 파다한 소문이 나갔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국정감사에서 쑤시고 깨고 조지고 그래도 꿈쩍을 안 해요. 그 국정감사 때 다 지적하면 뭐합니까? 국정감사 이후에 어떻게 처리됐냐 보고서가 올라오거든요. 보고서 보면 맨날 원점이에요. 근데 한나라당 의원들은 왜 그렇게 거기에 반대했을까요? (2006년 11월 2일) 민주노동당 현혜자 의원 김포 사랑의 집, 광주 인하원, 원주 상해원, 그리고 성남재단 등 끊이지 않고 터져나오는 사회복지시설의 부정비리와 인권유리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부정한 임원진이 재단의 돈을 착복하면서 국민의 혈세가 사회복지 재벌의 수중으로 흘러들어갑니다.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생활인들은 강제노역과 성폭행에 신음하며 얼마 뒤 정부가 법안을 들고 나왔는데 그해 11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 공익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개방성을 높이고 사회복지시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김종두 수석전문위원도 검토 결과에서 사회복지법인이 행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공공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필요성은 충분하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안 내용은 한마디로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공익이사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에 대해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 제 생각에는 이 법안 자체가 행정의 그 편의주의의 사고에서 나온 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치가 나름대로 지금 다 규정이 되어 있고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복지법인 운영자들은 반발하는데 전국 사회복지법인 대표자 비상대책위원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복지사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법인 쪽에서는 굉장히 이 내용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의견 조절도 안 된 상황에서 이렇게 법을 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나라당의 반대로 법안 추진이 지지부진해지자 2007년 10월 9일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박경섭 집행위원장 그것들을 반대한 사람들은 바로 한나라당의 고경화 의원과 김충환 의원과 안명옥 의원, 특히 고경화 의원이 중점적으로 이 문제를 반대하고 있고 사회복지 시설 비리가 지금 수십 년간 계속되고 있는데 과연 이것들을 없앨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사회바뀌어법 그 개방형 이사학은 물려갖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예, 통으로 반대한 거죠. 자, 우리 사립학교법 얘기 한번 합시다. 다음에 한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사립학교법 그 불법과 부정 비리 해갖고 실형을 받은 재단 이사장들이 다 돌아왔죠. 복귀하고 있잖아요. 다 돌아왔죠. 이거 한번 상지대, 세종대, 가운데, 세종대 이거 싹 한번 해야 돼요. 그리고 부패 사학의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도 제가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별로 날뛰지 않을 테니까 많이들 얘기하세요. 근데 이게 자꾸만 사람들이 이게 저한테 이 관심이 모여지는 게 부담스러워요. 제가 정치인이 착각하는 순간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자인지 알고 그럼 착각하는 거야. 착각하게 만든다 사람들이. 나는 착각하지 않으려고 내 마음의 시계는 이 평정을 유지하는데 너무나 사람들이 다 대선 후보로 생각한다. 그렇죠. 그래서 2012년, 2052년 그렇죠. 불출마 선언했잖아. 2017년, 2022년 이럴 때 선언 안 했어. 박경철 씨 책 북콘서트에 그래서 제가 나갑니다. 제 책 광고하러. 박경철 씨 책 북콘서트에 서로 불러주기로 했어요. 아무튼 닥치고 정치가 엄청 잘 됩니다. 인기 아까 그건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내용은 뭐 별론데 이제 아무튼 닥치고 정치 사인을 제가 하루에 10권씩 해주고 있어요. 저는 거의 매일 교보문고에 가거든요. 교보문고나 큰 서점에 가는데 사람 만나면 사인은 어디다가 해요?
아니 근데 내지에다 이렇게 해주죠. 그러니까 말고 주진우 기자를 알아보고. 아니 그러니까 알아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저는 시사인 기자인데 시사인들 들고 와서 사인해야 되지. 오늘 우리 팬카페에서 닥치고 정치를 한 40권 정도 사인을 했어요. 가져오자마자 내지를 열기도 전에 딱 책을 받고 얼굴 있잖아요. 얼굴에다 정봉주를 싹 써버려. 당황해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으니까 그 다음 사람도 얼굴에 다 대밀어. 이거 책 같지도 않은 책을 써갖고 그냥 말이야. 저는 또 그렇게 썼습니다. 이 책만으로는 결핍 현상에 시달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조국 현상을 말한다를 함께 읽어야 이게 아니 근데 맞아. 돼지가 내 사진을 구했어 어디서? 예. 누가 나한테 보냈더라고 메일로. 예. 그거 어디서 구했어? 떠돌아다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요? 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사진인데 고등학교 중학교 사진이 나오는 거는 아이돌만 가능한 일 아닌가요? 아니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아니 여기 김어준 총수의 고향은 김해예요. 부산에서 학교를 다녔을 뿐이지. 진해. 진해. 태어나긴 진해서. 진해에서 태어나서 진해에서의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또. 근데 곧 내려갑니다 만나러. 네가 어렸을 때 한 일을 다 알고 있다. 제가 4살 때까지밖에 안 살았는데 어떻게 아니 그 가족들을 다 알아요. 가족사를. 예. 믿을 수가 없는데. 어쨌든. 자 이제. 아니 근데 그 메일을 보냈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저기 학창시절 사진을 보내놓고 거기다 제목을 뭐라고 썼냐면 송승헌이 지상렬로 성장했대. 아니 중학교 2학년 때 뭐야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돌아왔죠 미국에서. 예? 2학년인가? 미국 가셨어요? 2학년이요 2학년. 2학년 때 돌아왔죠.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돌아와서 그때 당시에 별명이 테리우스입니다. 지금 키가 그때 키예요. 부산에서 학교 다녔는데 그때 키가 지금 키죠. 지상렬로. 그때 와서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중간고사를 보는데 전교 1등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자세히 이렇게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깜짝 놀랐다. 아니 와갖고 한 달이 안 됐고 좀 문자질 좀 그만해. 아니 이때 호리호리하고 키가 커갖고 별명이 테리우스였었다니까. 그리고 전교 1등을 해 미국에서 와갖고. 그 학교가 전교 몇 명이었어요? 이제 그만해. 반대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거짓말 점점 커져요. 한 번 하면 10번이 돼요. 사소한 거짓말이라고 해도 누군간 꼭 상처받아요. 하지 마세요. 어차피 수 없이 커져요. 마음이 착한 친구들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아. 안 돼요 거짓말. 시구를 부탁하노라. 아버지 걱정은 하지 마세요. 바지 위에 팬티 입고 오늘도 난 길을 나서네. 히딩크 전 국가대표팀 감독에게 서울시 명예 시민증을 주는 자리에 아들을 불러서 함께 기념사진을 찍게 한 이명박 신임 서울시장. 비난이 일자 이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주는 행사가 끝난 뒤 아들이 행사장에 들어와 기념사진만을 찍었다며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아들은 행사장에 처음부터 들어와 있었다며 이 시장이 거짓말까지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이낙연 당시 민주당 대변인. 이명박 시장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했고 해명도 거짓말로 했습니다. 서울시장 자질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한나라당은 이번 재보선에 불똥이 튈까 대표가 직접 나서서 사과했습니다. 서청원 당시 대표. 서울시장 문제하고 문의를 주신 데 대해서 가장 죄송하게 국민에게 생각을 합니다. 몸맞추기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이회창 대통령 후보도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당의 후보로서 이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해서는 국민께 정말 아주 좋은 것으로 생각하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달리고 고래라 지구 12바퀴 올빼머리 근육 빵빵 난 슈퍼맨 지구 위의 친구나
마치 고향 장구 건네트 내미지. 이 시장은 문화방송 아침 뉴스에 출연해 자연스럽게 이제 행사가 끝난 다음에 한 것인데 아마 그게 조금 이제 오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죄송합니다. 이건 무리를 일으킨 것 같아서. 그러나 같은 날 오후 서울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와의 면담에선 말을 바꿨습니다. 박관수 당시 서울시 직장협의회장. 본인은 외국 생활을 오래 했다. 외국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나는 그렇게 계속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구나 인터넷에 비난 여론이 들끓자 지난 8일 새벽에는 누군가가 집단적으로 이 시장을 옹호하는 글을 수천 건이나 올렸습니다. 네티즌들은 이 시장 측이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이 시장을 옹호하는 글을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근육 빵빵한 슈퍼맨 지구위의 친구란 슈퍼맨 위험할 때 불러줘요 언제든지 달려갈게 나는야 정의의 슈퍼맨. 자, 우리 카카 얘기. 잡담 너무 많이 했고. 넘어가기 전에요. 카카 얘기 오늘 있죠. 중요한 거 있는데. 맞습니다, 오늘. 카카 아드님이. 도덕적으로 훌륭하다는 걸.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걸 우리가 증명하려고. 그렇죠. 이 얘기를 먼저 할까요? 그 얘기를 먼저? 카카 아들 얘기를 먼저. 먼저요. 우리 카카 아드님이, 부동산 하나 장만하셨어요. 우리 카카 아드님이 지금, 우리 카카께서 전 재산을 헌납하시고 집이 한 채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청렴 결백하신 우리 카카씨, 도덕적으로 완벽하신 우리 카카께서, 다스에 취직했던 아들, 있습니다, 아들. 지금도 취직해 있죠. 다스 해영업체 과장으로. 지금 승진했습니다. 지금 과장에서 뭐가 됐습니까? 제가 여쭤볼 때는 제가 통화했거든요. 근데 팀장님이십니다. 팀장. 팀장. 기획팀장님이십니다. 해외영업팀 팀장인가요? 아니요. 처음에 그걸로 시작했던 걸로 알고 그렇죠. 기획팀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경주에 있는 그 자동차 시트 만드는 회사가 그렇죠. 왜 서울에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아니요. 지금 중국에 나가 있어요. 이시영 씨는 지금 경주에 내려가 계십니다. 아, 그래요? 본사에 있다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시사인 이번 호에 나옵니다. 근데 도덕적으로 너무나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가지만 조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양재 나들목에서 분당 쪽으로 쭉 넘어가다 보면 5분만 가면 오른쪽에 아담한 동네가 나옵니다. 능암마을이라고. 능암마을. 능암마을 아세요? 예. 한 70여 가구가 이렇게 사는데 거기에 또 그냥 누가 봐도 좋은 땅이 하나 있어요. 좋은 땅에 좋은 자리가 있는데 고급 한정식 집이 있었습니다. 수양이라고 한정식 집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한 5년 전에 연 집인데 그 집은 그린벨트 내에 한정식 집이 생깁니다. 그린벨트 내에 집을 짓기도 어려운데 한정식 집이 생겨요. 영업하는 곳이? 네네. 그냥 그 곤역상으로 보면 나머지는 다 숲이에요. 조금 이상합니다. 근데 그 개발도 이상합니다. 근데 그 집이 잘 있다가 얼마 전에 팔립니다. 지난 5월에 우리 카카의 아드님. 얼마짜리예요? 얼마짜리? 50억 가량. 50억이 넘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하신 우리 카카가. 네네, 아니 카카 아드님입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그렇습니다. 아들 그럼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않으신가? 별로 아니요 완벽하죠. 그러니까 히딩크 선생하고 쓰리퍼 신고 사진만 찍었던. 그때 옆에 매형이 있고 그리고 카카의 미소. 카카의 미소. 꼭 확인하십시오. 근데 이분이 건물을 사요. 건물을 사는데 세 필지인데 한 필지는 건물이 있는 거고요. 두 필지는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인데 이 땅을 총 50억이 넘는 돈을 주고 삽니다. 정확하게는 50억 1,775만 원 주고 삽니다. 그린벨트 그 아들 본인 명의로 본인과 중요한 건 대통령실이 같이 삽니다. 뭐라고요? 대통령실이 공동 소유예요? 네네. 대통령 청와대에서 같이 삽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게 무슨 경우야 이게? 자, 등기부등본에 청와대실, 대통령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등기부등본 확인했고 등기부등본 하나만 확인하죠. 20-17번지는 한정식 집이 있던 건물인데 20-17번지 이게 160평짜리 땅입니다. 528분의 330은 시영시의 소유고 대통령실은 528분의 198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분을 나누는데 지분을 이렇게 세 필지 중에 두 필지를 지분을 나누는데 이렇게 지분을 나눠서 사는 경우는 부동산 업자들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거 일단 넘어갑시다.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이게? 자, 무슨 의미인지 꼼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청와대에서 이렇게 해답을 내놓을 텐데 거기에 대한 꼼수까지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사저 옆에는 경호사동을 짓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논현동의 각하 사저 옆에 경호사동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사려고 합니다. 원래 70억 원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70억 원이 너무 많다고 해서 작년이었죠. 작년에 그 박기춘 예산소위원장도 너무 많아서 30억 원으로 깎았죠. 현직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하니까 상관없는데 전직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의 사저 옆에 경호사동을 두기로 했지 대통령 자녀의 경우에는 경호사동을 짓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 출퇴근으로 경호를 합니다. 근데 그 집을 지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에 외국에 나가는 거나 위험한 데 간다면 그 예외 조항이 있을 텐데 그런 법령도 없고 전례도 없고 이런 거는 상식에도 없었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 아들의 퇴임 이후 경호 사동을 짓기 위해서 대통령실이 그 땅을 매입했다. 그렇게 일단 그렇게 나와요? 아직 해명은 가기 전입니다. 추정하는 거지.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네네. 근데 집을 50억 넘게 주고 샀는데 기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골프장 회원권과 논현동 집 말고 나머지 청계재단에 다 이렇게 기부했죠. 그래서 돈이 없어요. 자, 근데 시영씨 재산은 어느 정도 되냐면요. 93년도부터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그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한 번 시영씨가 그 재산 등록을 하는데 3,656만 원을 신고합니다. 2008년에. 2009년부터는 시영 씨가 독립 생계를 했다고 해서 재산 신고를 고지를 거부합니다. 사실은 대통령 주변이나 친인척은 이걸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부합니다. 근데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죠. 네네. 네. 근데 이분이 2008년 7월부터 그 매영이 회사로 있는 한국타이어에서 한국타이어 부사장으로 있지 않습니까? 조현범 씨가 매영이. 그래서 거기에서 인턴을 하고 정규직 사원을 조금 했고요. 김재정 씨가 그 대통령의 처남이죠. 김재정 씨가 자꾸 한 2010년 2월에 갑자기 자꾸 하자 2010년 8월에 다스 해외 영업팀 과장으로 그렇죠. 들어갑니다. 그리고 승진하다 지금 기획팀장이 있는데 2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3,600만 원 총 재산에서 지금 그 50억짜리 집을 산다는 거는 말도 안 됩니다. 지분 쪼개기를 해서 지분해서도 20-30억 주고 산다는 건 이것도 납득이 안 가죠. 대통령도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돈이 지 혼자 막 은행에 입금된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오늘 지금 주진우 기자 얘기를 지금 내가 유심히 들어보니까요. 지분 구성이면 그 지분에 해당하는 돈은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500분에 뭐 20몇 이렇게 돼갖고 저 돈은 이빨을 맞춰놓은 거예요. 아니요. 돈 액수. 그러면 이시영 씨가 지분이 액수가 얼마쯤 돼요, 그럼?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액수로 따져 보면 한 3분의 2 아니면 5분의 3 정도라고 추정할 수는 있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만 생각하자면 일단 이 돈의 출처가 불명확합니다. 물론 대통령 돈도 아니고 여사님 돈도 아니고 일단 시영 씨 돈도 아닙니다. 다른 데서 가져오겠죠. 해명은 아직 안 했고요. 제3자 소유라고 하는 건 거기에 이제 그 고정적인 멘트니까. 제3자 소유로 하기에는 할 수 없죠. 지금은 대통령 아들 명의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제3자 소유의 돈을 가져왔다. 자, 그렇죠. 두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이 시영 씨가 사들인 땅이 지금 용도 변경 중입니다. 그린벨트가 대부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용도 변경 중입니다. 일단 구청이나 시청에서 용도 변경을 추진하진 않을 수는 있지만 지금 용도 변경 중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보고 제가 이시영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통화하셨어요? 네, 직접 통화했습니다. 이시영 씨 문제가 그 외부에 나오는 거는 이번에 처음일 겁니다. 이시영 씨가 제가 물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높으신 분이 직접 전화를 받아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네네네 그러더래. 아니 혹시 우리 이시영 씨는 나는 꼼수다를 알고 계시던가요? 아니요 거기까지는 미처 말하기도 전에 제가 계속 물어봤습니다. 예. 빨리 끊을지도 몰라서요. 예. 그래서 5월에 땅하고 건물 산 거 맞지요? 그랬더니 네 뭐 다 확인하고 전화하셨을 텐데 맞습니다. 뭐 사적인 문제에서 더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아니 근데 대통령실하고 함께 매입한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이것도 개인적인 이유에서 말 안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지. 대통령실인데. 주거용으로 매입했나요? 그랬더니 네 뭐 그런데 사적인 문제에서 이것도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용도 변경이 추진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분이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거 새로운 건데 아주. 자, 다음 주 월요일 날 청와대에서 대응을 할 겁니다. 월요일날 시사인이 나오니까. 시사인이 나오니까요. 아니면 우리 방송을 보고 일요일날 김빼기로 이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시사인에서 보도를 하면 모 주간지 항상 이런 식으로 자꾸 이름을 바꾸거나 아니면 뭐로. 한 주간지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청와대에서 대통령 사절을 옮기려고 했다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돈은 어디서 났어? 사절을 대통령실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나중에 따지고 두 개 나눠서 따져야 되잖아. 이시영 당신 돈 어디서 나왔냐? 그렇죠. 그다음 대통령실과 공동으로 무슨 근거로 사느냐? 네. 법적 근거 없잖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용도 변경은 이제 서초구청 관할인과 동시에 또 서울시 관할이기 때문에 서울시 의원들한테 이제 바로 제가 오다를 줘갖고 저거 막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방심했어. 순식간에 깔때기 들어왔어. 용도 변경은 서울시가 관여하죠.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대통령 사절을 지으려고 했다면 이거는 그럼 명백한 불법 증여에 해당할 수 증여도 있습니다. 아니지. 그렇죠. 아니 우리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각하가 돈이 없잖아요. 없잖아 지금 다. 그리고 그 사절하고 얘기할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누가 사줬다 얘기를 할 수도 누가 있어요. 사줬다 하면 불법 정치자금이죠 또. 뭐 가족이 사줬다고 하겠죠. 가족이 아주 갑부들이 아닙니까? 갑자기 자연이 아름다워서. 그래도 불법 증여죠 다. 증여세 안 냈을 거 아니에요. 모르죠. 증여세를 처리하고 있을지 모르지 지금. 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지 좀. 요거 자세히 지켜봐야 저쯤이면은 뭔가 자기들 대책을 세우고 저렇게 무대뽀로 들이밀진 않잖아요? 아주 꼼꼼하게 점검을 하는데. 틀림없이 주진우 기자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를 저쪽은 알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미 제가 오늘 어떻게 움직였다, 제가 뭘 잡았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정보기관에서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정보기관 사람들이건, 어디 사람들이건 다 전화하고 왔다 갔습니다. 자, 대통령 가족과 직계가족에서 처음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떻게 처리하는지 분명히 봅시다. 전 계속 팔로우하고. 네. 벼랑간에 제가 당 지도부가 된 듯한 느낌인데 국회 차원과 서울시 의회 차원에서 신속하게 좀 대응할 수 있도록. 본인은 근데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지난번 기사 얘기에 정말 우리 꼼수의 위력이 대단한 게 너무 의원들이 많은 부탁과 많은 협의를 해와요. 그 부담스러워. 이거는 내가 바로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할 테니까 기자는 이제 지금까지 기자 임무를 다 했고.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의원님. 뭘 대응했어 지금껏? 정봉주가 움직이는 세상이 바뀝니다. Yeah, listen. 어쩌면 그분은 그러실 분이 아니란 걸 알지만 그냥 한번 소설을 써보는 거. 나는 꼼꼼하다고. 나는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 나는 각하. 나는 꼼수. 방송통신위원회가 컴퓨터 컨설팅 회사 윤모 대표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황철중 국장은 최시중 위원장이
방통위 최고의 인재라고 할 만큼 자랑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청와대에 근무했던 인물입니다. 저는 청와대가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청백리로 가득해야 될 청와대가 청와대만 갔다 오면 각종 비리에 연루되고 각종 금품수수에 연루되고 각종 부정부에 연루되고 각종 루머에 시달리고 청와대가 아니라 흑화대입니다. 흑화대. 청백리가 아니라 흑백리로 득실되고 있습니다. 최신희 위원장이 총애하는 인물이 부정부패에 연루됐으면 마땅히 사과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2011년 10월 6일 국정감사 자리.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이어 최종원 의원의 질의, 그리고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답변.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으실 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 야인으로 돌아가신다면은 그저 저한테 그냥 이렇게 언젠가 한번 소주 한잔 사주세요. 예. 뭐 소주 한 잔이 아니라 여러 잔 사겠습니다. 여러 잔 사겠습니다. 예, 저도 이 그래서, 무거운 짐 그렇게 오래 지고 싶지 않습니다. 예, 하여튼 이 황철중 이 사건에 관한 방통위를 치욕의 방통위로 만든 사건에 대한 책임도 일정 부분 지셔야죠. 예. 지난주에 그 2주 전에 제가 방통위 국장 얘기를 하나 썼는데 네. 방통위에서 열심히 머리를 굴려서 9월 26일 방통위 설명서에 따르면 감사 담당관은 24일, 25일 황철중 전 국장과 제보자 윤 씨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했죠. 그 결과 황 전 국장은 언론에 보도된 의혹 사실을 전면 부인했고 제보자 윤 씨 또한 자체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적 감정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시사인에 제보했다고 했습니다. 가장 일을 줄이는 방법이 뭘까요? 그 돈 준 사람하고 돈 준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거나 해서 바보를 만들어가지고 이 일을 없는 거겠죠. 근데 이상하게 재밌는 현상이 보이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그 방통위에 국장 넘버3를 잡으려고 제가 그렇게 취재를 열심히 하진 않았습니다. 정말 석 달 정도 취재한 건데 저희는 또 최방통 선생님이나 그 밑에 있는 양아들 정용욱 선생님 한번 잡아보겠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최방통은 뭐 다 잘 아시니까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 시중이요? 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왜 시중이라고 그래? 시중이 형이라고 그랬어. 응? 아, 시중이 형? 시중이 형이라 그랬어요. 오케이, 다시 시중이 형. 시중이 형? 네. 씨발. 아니, 그리고 우리가 꼼수 4인방에서 주진우 역할이 최시중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지. 네. 자, 근데. 난 추북일. 저기 정용훈 방통위 정책 보좌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양아들이고 숨겨진 실세입니다. 모든 길은 최방통한테 통하기 전에 이분한테 통했는데요. 이분이 지난 대선 때 여의도에서 개인 사무실을 운영했는데요. 최시중 위원장께서 개인 사무실을 운영했는데 여기를 홀로 지키던 분이 바로 정용욱 씨입니다. 이 사람은 정치 관련 홍보회사 한섬기획이라는 회사를 하다가 인연을 맺어서 그래서 그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가방을 들고 다녔습니다. 2008년에 방통위에서 방송연구 담당이라는 자리를 만들어서 정 씨를 정책보좌관에 앉혔습니다. 근데 많은 논란과 많은 우려 그리고 많은 의혹이 이분 주위에 계속해서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이분 관련된 취재를 하고 있다는 것도 방통위나 검찰 그리고 청와대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 이민 가신답니다. 국적을 포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민 갑니다. 이분이 그 방통위에 들어가기 전에는 노원구 공릉동에 사셨어요. 근데 집인지 자기 집인지 전셋집인지 모르겠는데 급창피해지네. 여기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강남으로 건너가셔가지고 큰 집을 사셨습니다. 뭐 시중에서는 뭐 10억대다, 20억대, 30억대 얘기 나오고 그랬는데 이분 돈을 좀 많이 벌었다는
이분이 아니고 방통위에서는 아주 측근들이나 거기 관리하는 사람 돈을 주는데 돈을 고무줄로 말아서 줍니다. 고무줄로 말아주는 거는 이게 띠지를 떼가지고 정성스럽게 하는데 이게 신권은 다 피하고 국권으로 줍니다. 몇 가지 요소 있는데 이분 이민 가신답니다. 검찰이 수사를 안 하면요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합니다. 근데 이렇게 튄다고 끝날 일은 아닙니다. 네. 그러고 보니 갑자기 우리 각하의 형님 가족 중에 누군가가 또 외국으로 일찌감치 가셨다는 싱가포르로 튄 분 계시죠? 싱가포르로 가셨다는 얘기를 또 들었어요. 인천공학 사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마이너 뉴스 하나 생각났어요. 마이너 뉴스. 이거 마이너 뉴스인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해찬 전 총재하고 나경원 의원 이회창 이회창 전 총재하고 나경원 의원 회동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경원 후보 쪽에 기자들이 확인 전화를 했어요. 만났냐? 근데 부인했어. 안 만났다고. 근데 몇 시간 뒤에 실토를 하죠. 네. 만났다. 만났는데 이제 정치 선배를 정치 선배가 인사했을 뿐이다. 근데 이거는 처음에 왜 안 만났냐고 했는데 대한 대답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답을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을 했어야지. 만난 사람이 이해창인 줄 몰랐다. 답변이 일관성 있어야지. 근데 그 사이에 지상욱 씨가 저한테 맞짱 토론 제안을 했어요. 누구한테요? 저한테 맞짱 토론 제안을 했어요. 둘이서 맞짱 떠서 뭐 하게요? 그러니까 나경원하고 토론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공식적으로 제안했어요? 아니, 뭐 무슨 언론에 보도를 했어요. 아니 언론에. 그러니까 지상욱 씨가 지금 김총수한테요? 저한테 맞짱 토론을 제안을 했어요. 아니 시문화가 하면 받아주지. 그래서 지상욱 씨 어디 일단 한 군데라도 당선된 다음에 다시 연락 주시고. 그런데 아직 취급이 아니야. 선진당에서 후보를 사퇴시켜버렸어. 후보를. 공천을 안 줬지.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서울시장 후보 사퇴를 권유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반발해서 탈당한 거 아닙니까? 탈당했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국민중심당하고 선진당하고 합쳐가지고 자기 세를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대선에서 한나라당하고 딜을 할 때 몸집을 키우고 자기 세를 보여줘야지 이 자기 값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어차피 한나라당하고 단일화 할 것이다. 이런 소식들이 나가면은 자기 값이 똥값이 되니까. 그래서 일단 서울시장 나가지 마라 하니까 반발을 해가지고 지상욱 씨가 탈당을 했죠. 여기서 제가 그래서 중구 오리알이 됐는데 제가 예언 하나 합니다. 이 지상욱 씨 한나라당 들어갑니다. 한나라당을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동안 명분이 없었다.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네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지상욱 씨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우리가 이 나는 꼼수다 방송을 하는 동안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겁니다. 지상욱 씨. 그런데 일단 어디 한 군데라도 당선된 다음 구청장이라도 당선된 다음에 연락을 주시면. 구청장 당선은 어렵고요. 기초위원 좀 한번 해보고. 아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정치인으로서 마이너 뉴스 끝. 네, 아니 정치인으로서 보면 기초위원 되기도 시의원 되기도 국회의원 되는 거나 똑같이 어려워요. 의원 되는 건 피선출직은 무척 어려운 겁니다. 지상욱 될 데가 없어요. 누구요? 시문화가 있잖아요. 지상에서 없어. 지상욱. 누구요? 시문화가 있잖아요. 지상욱한테는. 요즘 20대 시문화 모릅니다. 그래요? 예. 30대 이상은 알잖아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언론에 언급되는 마지막이라고 보는데요. 일단 당선 뭐라도 하나 되고 나서 연락 주시면은 제가 고려해 보겠습니다. 고려해 보겠고요. 저 친구로 좀 맺어주면 안 돼? 절친 자격이 아직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저도 친구 한다고 할까봐 놀랐어요. 절친 자격이 안 돼 아직 공직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저나 홍준표 대표께서 나는 꼼수다 출연을. 홍준표 대표가 말이죠 기자들하고 나경원 캠프 들렀다가 이제 한잔 하시다가 기자들이 옆에서 나는 꼼수다
박원순, 박영선 이렇게 하고 하는데 한나라당에서는 안 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예. 그래서 갑자기 기자들 보는 앞에서 센척하느라고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해요. 첫 마디가 김어준이 박원순 편이라며. 첫 마디가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내가 나경원 편합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 마디가 아주 죽입니다. 그 다음 마디가 황금 시간 때 1시간만 빼줘. 황금 시간 때.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는 꼼수다를 안 들어보셔가지고 지금 그날 들은 것, 나는 낙꼼수를 들은 것도 그날 처음 아닐까요? 기자들한테. 아니, 꼼수다라는 얘기를 듣긴 들으셨나 본데. 그렇죠. 네. 그 기자회견할 때 누가 우리가 꼼수를 쓴다고 하는데 진정한 꼼수는 민주당이다. 이런 표현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꼼수 얘기야 뭐 많이 하니까. 근데 듣진 않다가 기자들이 옆에서 이제 하니까 또 한번 센 척 하신 거야. 하셨는데. 예. 이제 주변에서 걱정이 많아요, 지금. 예. 특보 계속 전화합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 나오시는 걸로 확정. 그것도 내가 자꾸 언론에서 꼼수 그러는데 그런 꼼수 부린 일 없어요. 나는 꼼수다. 23회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와 함께합니다. 저는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분 격파를 위해 먹는 꼼수다. 섬세하고 위대하신 먹는 꼼수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의원님, 아이템 하나. 박태규 로비스트로 넘어가야 됩니다. 예, 저축은행 건입니다. 예, 저축은행 건이고, 이제, 지금 민주당에다가도 여러 차례 요청을 했고, 저축은행 중에서도 이제 삼화저축은행은, 현 정권의 비리가 백화점으로 이렇게 연결된 것이다. 근데 박태규는 부산저축은행 관련 로비스트죠. 저희가 박태규를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분이 어디 나오냐면 장자연 사건에 나옵니다. 아 맞습니다. 그렇죠. 예. 저기 그 장자연을 성매매 성접대를 계속 시켰던 김종승 씨라고. 김종승 씨요. 네. 예. 그분의 비서였던 심아무개 씨가 작성한 스케줄표에 2008년 7월 17일 조선일보 사장 오찬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 때 오일간지가 조선일보였어요? 일간지였지 않습니까? 그때 그 김 씨의 주소록에 하이덱스텔레콤 박태규라고 나왔고, 그다음에 조선일보 사장을 소개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뭐 나중에는 뭐 조선일보 사장이 아니라 스포츠조선 사장이니 뭐 어느 기독교 대학교 총장이니 얘기 나왔지만 그랬습니다. 저기한테 이게 중요한 내용이어서 이 부분은 그 경찰이 박태규 씨를 불러다가 그 분당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물론 뭐 혐의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 조선일보의 방 사장한테도, 방상훈 사장한테도 이걸 물어봅니다. 그때 조서 내용 두 줄 읽겠습니다. 피의자는 박태규를 알고 있는가요? 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박태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인가요? 예,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끝. 경찰은 아무것도 안 묻었습니다. 조현오 사람들 너무 순수해. 조현오 청장이 경기청장일 때 이 수사를 했는데 도가니를 보고 뭐라고요? 뭐라고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박태규를 그 회장을 또 불러서 김종승 사장을 아냐, 조선일보 방 사장을 아냐, 장 사장을 아냐, 그리고 4명이 같이 있었던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장 사장이 아니라 장자연. 네, 장자연. 하냐는데 내가 조선일보 방 사장을 어떻게 아느냐. 그리고 측근들에게 참으로 곤란한 일이 생겼다. 그리고 며칠 동안 집을 안 들어옵니다. 예. 이 디테일이 그럼요. 그 깊이가 좀 있는데요? 그 집이 추풍파크 호텔. 추풍파크 빌라.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지금 검찰에서 조사하는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전체
박태규 얘기하는데 이제 마이너 이슈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거는 시작부터 일단 깊이는 있네요 오늘. 아 그럼요. 그리고 이제 근데 그럼요는 아니었어요 지금까지는. 이게 저는 깊이 있고 중요한 얘기만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제부터?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다 대인의 풍모까지 곁들이니까 진짜 요즘 관심 갖는 게 부담스러워요. 대선 후보 대권 불출마 선언했기 때문에 자유롭게 가는 거예요. 박태규 씨를 샅샅이 조사해요. 검찰이. 그러니까 검찰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들어오게 된 모든 조사를 다 합니다. 그럼 어디까지 깔지 어디까지 까지 않을지. 근데 검찰이 지금 스텝이 엉켰어요. 박태규를 조사해서 김두는 박태규가 키운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언론사 때부터 데리고 있다가 앞잡이였죠. 데리고 있다가 청와대 홍보수석까지 들어갔잖아요. 김두 구속되는 거로 상황이 종결됐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은진수는 이미 구속이 됐죠. 은진수는 그 BBK 수비수, 소방수 역할을 했고,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있었죠. 여기 구속됐죠. 측근이죠. 뭘 감사해. 예, 김두 구속됐죠. 그 다음에 홍상표 전 홍보수석. YTN 보도국장 했다. 예. 이 사람들이 지금 줄줄 나와서 여기서 상황이 종결돼야 되는데 상황이 종결되지 않고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요? 어느 쪽으로? 이게 이제 제가 그래서 박태규 사건을 들여다보면서 이상한 구석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검찰들이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대목까지도 요 방향으로 수사를 해라. 그럼 잡힐 것이다. 하고 정의원님만 의원님이 지금 검찰을 그렇죠. 지시하고 있다고요? 보고 있는. 아니 지금 이 방송 듣고 꼼수 다 듣습니다. 네. 듣는 건 확인까지 했어요 제가. 부장검사급은 다 듣고 그 밑에선 돌려서 듣고. 돌려서 듣고. 저도 CD야 돌려서 듣게. 이거를요. 요즘 우리 매니아들 스스로 이게 거의 전도사라 그래 자기들이. 이분들은 이 꼼수로 CD로 고소 연로 한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이 팟캐스트나 아이튠스에 다운받을지 모르니까 이거를 나이 드신 분들한테 선물해 주는 게 전도사들 사이에서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어요. 그래서 kom수의 매니아층이 유행병은 뭐야? 아니 꼼수의 유행병이에요.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불량한 방송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또 겸손의 종결자, 겸손함도 가끔씩 살짝 보이면서. 근데 어쨌든 박태규 이분을 조사하는데 누가 나오냐면 안상수 나왔죠. 네. 김문수 나왔죠. 네. 김경환 나왔죠. 그리고 우리 동관이 형.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전면적으로 조사가 안 되는데 말 나온 사람들이 현역 정치인 중에서 위력적인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박태규라는 사람이 얼마나 치밀하냐 하면 전화할 때도 사람 풀네임을 얘기하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누구하고 전화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중요한 전화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늘 공중전화를 사용합니다. 오, 훌륭한데? 주도 면밀한데. 그러니까 로비스트 그 구력이 37년인데 로비스트로서는 완벽한 사람이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단독 범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누구를 데리고 있는데 그 하수인을 데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도 지금 못 잡고 있는데 같은 레벨이나 비슷한 레벨의 로비스트 한두 명이 더 끼지 않고서는 이 그림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너무 광범위하게 발이 뻗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박태규 작품인과 동시에 또 다른 로비스트 공범이 있다. 그리고 박태규가 핵심적으로 데리고 다니던 언론사 출신의 젊은 친구는 지금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조모식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여기서 이름은 밝힐 수 없습니다. 검찰은 알고 있고요. 조갑제? 아닙니다. 그 외자입니다. 외자.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지금 잠수를 탔는데 이 친구를 잡아들이면 많은 내용이 나와요. 왜냐하면 중요한 정치 인사들을 만날 때 지금 얘기했던 안상수, 김문수 이거는 그 박지원 대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름을. 네. 그리고 안상수 대표하고 주로 이제 요정에서 만나는데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자주 다니던 요정들이 있어요. 그 뭐 이름은 좀 이따 내가 기억 유정
유정 아시죠? 유정. 네네. 예, 유정, 우림. 네. 한정식 집. 예, 한정식 요정인데 여의도에서도 한 서너 차례 만났고요. 안상수 대표. 근데 이제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만난 사람들이 한사코 부인을 합니다. 그렇죠. 다 부인하고. 다 부인해요. 원래 만나는 건 부인하긴 예. 하죠. 김경환 전 법무부 장관도 부인을 해요. 근데 김경환 법무부 장관은 차에서 내려서 한강 고수부지에서 2-3시간씩 걸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CCTV도 찍히지 않고 어디서도 도청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김경환 법무부 장관이 박태규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오리발을 내면 누구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누구지 하고 계속 발뺌을 하면 마포에 둘이 자주 다니던 개고기집 이름을 다음 주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꼭 개고기집에서 이렇게 개고기집 좋아해요. 개고기 대방동 좋아해요. 개고기집을 좋아하나 몰라. 대방동 마포. 그렇죠. 예, 마포. 너무 각하적이야 다들. 예, 그렇죠. 그리고 아니 안상수, 김문수 이 두 분도 부인하는데 재밌는 장면들이 나와요. 같이 술을 먹으면 식사를 하고 술을 먹으면 안상수 대표가 됐을 때는 그 요정에서 그리고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이 속상한 게 신문사 편집국장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10명, 15명씩 모아놓고 같이 술을 마셨어요. 네. 그럼 안상수 대표도 그 자리에 있었고 박태규가 있었거든요. 지금 언론사에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안상수가 부인하면 언제 우리 만나지 않았냐, 모 요정에서. 근데 이제 그 유정, 미당, 장원, 네. 우림, 요런 데가 이제 집중적으로 만난다는데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네, 신문사들이 몰려있는 광화문 주변에 있는 그렇죠. 고급 예, 한정식 신문로 뭐 이제 이쪽인데 보세요. 박태규가 로비스트거든요. 그럼 같이 술을 먹으면 부탁을 한 사람이 어느 쪽이 될까요? 박태규 아닙니까? 갑자기 질문을 하시고. 아니 그러면 술값은 누가 내죠? 박태규가 내죠. 박태규가 내야 되잖아요. 네. 안상수 대표하고 박태규가 만나면은 안상수 대표 측에서 술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오. 그리고 김문수 코리아나 호텔, 그다음에 플라자 호텔 이런 데서 만난 거거든요. 그리고 요정에도 갔죠. 안상수 만난 것처럼 자주 만났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무슨 이상한 재밌는 일을 하냐면, 그러니까 이 그 부산은행과 관련된 로비는 뭐를 했냐면 두 가지 로비를 했는데, 삼성 꿈나무 재단으로부터 500억 유치를 합니다. 망해가는 그렇죠. 부산저축은행한테 또 포스텍한테 500억을 유치해요. 네. 삼성에는 3차례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이게 웬만한 언론사에서도 삼성을 방문했다. 한 차례는 서류를 들고 갔고 2차례는 그냥 방문했다. 이런 게 아주 디테일하게 나오는 기사들이 있어요. 마이너 신문 중에서. 그럼 삼성을 로비를 했고 그 로비를 할 때 삼성이 그냥 돈을 주진 않을 거 아닙니까? 정치권에서 압력이 들어가야지 삼성에서 돈을 부산저축은행에 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부탁을 박태규가 했을 터인데 안상수한테 하든 김문수한테 하든 부탁을 했을 터인데 안상수하고 김문수 쪽에서 술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의도에서 무슨 소문이 떠돌았었냐면 광주에 가서 이 그 비석 돌 밟고 올라간 적이 있었잖아요. 안상수. 네. 안상수 대표가. 이때 기사를 축소하기 위해서 안상수 대표가 언론사에 집중적으로 로비를 하는데 그 창구가 또 박태규 아니었었겠느냐. 기사를 축소시켜달라고. 아니 두 분들이 다 좋으라 왜 남이 얘기하는데. 아니 신빙성 있습니다. 예. 그럴 정도로 박태규한테 부탁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박태규는 역으로 삼성이나 이런 등등을 정치권에서 움직여주길 바랬고. 그래서 여기서 이상한 구석이, 자 일단 첫 번째 검찰 수사에서 박태규 오른팔로 데리고 있었던 신복 잠복한 사람, 이 사람 잡으면 나와요. 자, 그 부분을 이제 검찰도 추적을 해요. 그 어디 갔는지 잠수탄지 알고. 두 번째, 검찰은 이런 건 못 봅니다. 안상수하고 김문수를 만약 만났으면 박태규가 부탁을 하는 처지인데 어떻게 안상수 측에서 술값을 냈지? 그리고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당의 법인카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당 법인카드로 술 사면 이게 흔적이 남거든요. 그리고 김문수 측에서도 도지사 법인카드로 못 샀을 거 아니에요. 왜 이분들이 술을 샀을까? 이 과정을 그 추적에 들어가면 되는데, 엄경을
강원도지사를 만들려고 강원도를 두세 차례 또 방문해요, 박태규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키워서 그 사람을 제대로 된 정치 인물을 만들어 놓고 다시 로비 창구를 만드는데 아주 오래 내다보면서 포석을 두는데도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엄경을 그냥 김문수를 만날 땐 이런 거였을 거야, 아마. 김문수를 대권 주자로 만드는 무슨 프로젝트를 자기 혼자 구상을 해서 지속적으로 만나는데, 그런 김문수가 나를 대권 주자로 만들어줘라. 이렇게 해서 술을 살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정치권의 로비를 통해서 삼성으로부터 돈을 내온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포스텍 쪽은, 그래서 검찰에서 검찰 수사 기록을 쭉 보면요. 박태규가 포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그 다음에 검찰에서 한두 번쯤 소환하려고 준비했었던, 소환하려고 했다가 청와대 반발로 소환을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상득 의원을? 네. 5월, 6월 일이죠? 네네. 검찰 이 수사 기록이 너무 많이 나오면 이거 의심하지 않을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다 알죠? 네네. 이 정도는 다 아니까. 김총수님도 알죠, 이 정도는. 그거까지 들었어요, 저도. 예. 네. 부르려고 다 못 불렀는데, 그러면 이상득과 박태규가 접촉한 적이 있냐? 무슨 얘기냐면 포스텍 로비는 누가 했냐예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포스텍에서 망해가는 회사에 500억을 꽂았는데 그 망해가는 회사에 500억을 꽂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런데 그 중간에 로비는 박태규가 했는데 그 박태규를 부리고 그리고 포스텍으로 하여금 500억을 꽂도록 만든 사람이 누구냐를 이 검찰 수사가 밝혀내야 되는데 그걸 못 밝혀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핵심이. 안 밝히고 있는 거죠. 안 밝히는지 못 밝히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로비를 한 걸 보면 삼성 측 로비의 추적선이 나오는데 포스텍 쪽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쪽 수사는 됐는데 이쪽 수사가 막히고 있다. 막히고 있는 거죠. 누구 때문에 막히고 있을까? 아니 검찰 수사 기록 중에 이 사람 기록을 한만 추적을 해봐도 삼성을 만나고 삼성이 로비하는 흔적은 나오는데 포스텍을 접촉하는 흔적은 하나도 없어요. 왜 없을까요? 포스텍은 이 사람 아닌 누군가가 제3의 인물이 삼성과 액수 조율을 하면서 그쪽에 돈을 싸주는 다른 로비를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사를 검찰이 안 하고 있는 거죠. 안 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로 하여금 수사를 안 하게 할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소설이나 추정이 될 수 있는데 이미 5월이나 6월에 포스텍에 로비를 해서 돈을 싸줬을 것이다. 여기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소환해서 조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돌았단 말이에요. 네네. 검찰 출입 기자들한테 다 나온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검찰에서 그 이상득 의원을 소환하려고 해서 실제로 갈등이 컸습니다. 커갖고 청와대하고 갈등이 있었다라고 하는 설이 다 도는 거거든요. 그 언론사의 정치부에서는 돌던 얘기죠. 다 돌던 얘기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근데 박태규를 까봤더니 포스텍 쪽은 로비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는 검찰 수사가 지금 샅샅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일단 조사는 다 하고 있는데 그 조사 내용을 봐도 포스텍에 로비한 건 없습니다. 그럼 포스텍을 로비한 건 진짜로 포스텍 로비한 실체는 따로 있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근데 박태규가 가려서 없는 게 아니고 박태규는 안 했어 실제로. 그러니까 안 하고도 7억을 받았어. 그럼 누군가가 만약 비슷한 로비를 했으면 그 사람도 7억을 받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그 7억은 로비스트가 가져간 것이고 실제 500억을 쏘게 만든 힘의 실체가 누구냐? 검찰도 수사하지 못하고 있는 이게 핵심인 거 아닙니까? 그리고 1,000억이 들어갔잖아요. 이건 죽어가는 데다 쏴준 돈이기 때문에 이게 7억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이 1,000억은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저렇게 장난질 치면서 다 빠져나갑니다. 그때쯤 되면 저축은행 부정대출하고 그 부당대출하는 걸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쏴주는 1,000억은 반은 거의 커미션으로 봐도 됩니다. 진짜 반띵 정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반띵은 누가 받아갔을까? 각하는 아닌데.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지 갑자기. 그리고 각하를 들이대 거기다가. 그리고 이러한 일이 가려져 있는 이러한 일 때문에 사실은 안상수, 김문수 이런 분들이 박태규를 만난 거를 철저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박태규하고 주연 각하 아들 부동산 공동구매 사건 했고 그 부분은 시사인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네.
서울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이른바 박태규 리스트라고 주장하는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안상수 전 대표, 이상득 의원, 이동관 수석, 김두우 수석, 홍상표 수석을 자주 만났습니다. 실명이 공개된 이동관 청와대 언론특보가 박 의원에게 항의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인지 몰랐습니다. 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 정당한 의혹을 제기했는데 논란이 확산되자 이 특보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 앞에 제가라는 주어가 빠진 채 발송됐다며 박 의원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칭한 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과거 BBK 사건 때 금년 1월 달에 BBK라는 투자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나경원 의원이 BBK가 설립하였다라는 표현만 있을 뿐인데 그 내용을 보고 주어가 빠졌다 이렇게 해서 일부 네티즌들 트위터에는 주어 경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엉터리 주어 동관을 또 탄생시켜서 기자, 대통령 홍보수석, 언론특보, 홍보 전문가가 이렇게 궁색한 변명을 하는 그 자체가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언론특보 해임하라는 요구는 계속 되시는 거죠? 당연히 해야죠. 네. 그것도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언론특보가 측근히 10월 5일자 경향신문 완평 내용. 이명박은 밥 먹는 시간도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밥 처먹었으니까 경제는 꼭 살려라잉. 알겠냐?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이 광고의 완성 문장은 혹시 부자, 그러니까 고소득층의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아닐까? 내가 말없는 만난자라면 이 세상에 돈이 되겠어. 내가 괜찮는 너들이라면 이 세상 끝까지 가겠어.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언제나 호연지기 밝은 정신 실천하시는 잊지 마라 각하께선 그럴 뿐이 아니시란다. 쌈 싸드셔도 말아 드셔도 그 속에는 각하의 기쁜 뜻이 마지막으로 이제 박원순 후보 경선 현장에 우리가 있었어요. 네, 그 얘기를 마무리를 해보죠. 저희가 3인 출동해서 3인 출동해가지고 사인을 했는데, 갔더니 사인을 졸라 씨바라고 해달래. 아니 이게 뭐 변태도 아니고 욕해달라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국어 교과서가 바뀌었어요. 안 돼요, 안 돼. 저는 오후 바두가 뭐하니 이렇게 졸라 밥 먹는다 씨바 이런 걸로. 아니 그건 안 돼요. 나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일반인들 만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총수가 얘기하는 씨바는 욕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안 나온다 이게. 그래서 욕이 아니다. 그럼 사전에 안 나오면 욕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세요. 근데 그래서 욕이 아니다. 이건 추임새에 불과하다. 추임새 불과. 여흥구라고 하죠. 여흥구. 근데 우리 3인만 갔잖아요. 정봉주 전 의원 어디 갔냐고. 다 찾았어요. 온 사람이 다 찾는 거야. 그래서 그렇죠. 제가 말해줘 사실대로 버스 돌리러 갔다고. 아니 근데 근데 버스 조사한다니까 버스로 안 하고 봉고로 돌렸어. 우리 그 정치자들이 그러면 오해해요. 봉고 돌린 게 아니고 11인승이요. 참 유연해. 우리가 버스 조사한다니까. 아니 그래서 우리 그 회의하다가 의원님 15인승 돌릴까 해서 그거는 금방 알잖아. 11인승 돌려 11인승.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재밌는데 15인승 회의하다가 그 전날
야, 빨리 15인승 예약해. 그리고 회의하다 그랬더니 막 돌리는데 15인승이 동이 나버린 거야. 버스 말고 15인승으로 다 하느라고. 우리가 몰라, 그거는 모르는데. 버스 조사하니까 11인승, 15인승 이렇게 줄인 거예요, 민주당에서. 그래서 한 8,000명 나왔죠? 예. 민주당이 돌린 게? 결국은? 모르겠어요. 그 정도 나왔는지 그렇게까지 못 나왔을 거예요. 실제로 실제 돌려도. 그래도 민주당 하는 건 귀엽다. 저는 그래서 동호대교 앞에 있는 터널부터 이렇게 쏙 훑고 저 뒤쪽에 있는 장축체육관 뒤쪽으로 다 훑어봤거든요. 정말 버스를 많이 못 데려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스 조사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웃자고 이 얘기를 이제 이렇게 까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정당에서 이 정도 수준까지 해도 큰 문제 없어요. 큰 문제 없는데, 민주당은 이런 그 당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 이런 거가 이미 병폐로 된 지 2007년서부터 됐습니다, 이제. 네. 2002년, 이인재 때도 병폐였었고요. 네. 이거를 그러니까 당원들 동원시키면서 외부 사람들 들어오지 못하게 담을 쌓아버린 거거든요. 담을 쌓은 정당이에요, 민주당은. 그래서 민주당은 이 담을 뽀개고 이제 앞으로 당의 전당대회도 국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국민경선제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20, 30대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단순 국민경선제가 민주당에서 하는 길입니다. 단순 국민경선제가 아니라 국민경선하고 막 신청을 해요. 그럼 또 버스를 실어 날라야 돼. 실어 날르고 하지 말고 원하는 사람은 체육관으로 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바일로 투표를 해라. 모바일 탑다운 방식으로 투표를 해라. 이게 민주당에 살고 20, 30대가 민주당에게 관심을 갖고 유권자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저 경선장 많이 취재 가봤는데 이번처럼 자발적인 시민들의 참여가 많았었던, 이번처럼 유모차 부대, 이번처럼 그 사랑하는 연인들이 와서 인증샷을 찍고 그런 그 경선장은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맞은편에서 주진우 기자의 눈빛을 보면서 참 저렇게 눈치가 없을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해석을 들어야 돼,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앞으로. 모바일 투표까지가 중요합니다. 모바일 투표까지. 앞으로 지금까지는 민주당에서 이렇게 버스 동원을 했는데 앞으로 휴대폰으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렇죠. 정봉주 전 의원이 무조건 당대표가 될 수 있다. 최고 당대표 되는 사람들이 아니야, 당대표 하면 안 돼. 저는 만약에 대권 후보 1등을 해도 1등을 한다고 상정을 해 미리. 당의 경륜이 있는 분에게 대표를 양보해요.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1등을 할 수 있는 투표 방식을 지금 연구하고 있어. 아니, 그게 민주당이 사는 길이니까 확 열어야 돼. 아니 우리 편 돼지아들 목사, 아니 목사들. 돼지아들 아니야, 우리 돼지 아니야. 목사들. 제 방식이 어때요? 국민들이 확 열어놓는 거죠. 훌륭합니다. 아니 근데 만약에 그때 예전 경선하면은 한 30% 오잖아요. 3만 명 하면은 10,000명쯤밖에 안 와요. 30에서 35까지. 그러니까 10,000명에서 11,000명인데 그때 그 민주당이 한 8,000 가까이 끌어왔잖아요. 거의 8,000 가까이. 그러니까 만약에 예전처럼 왔으면은 사실 역전됐어요. 그래서 박영선 후보가 이겼습니다. 역전됐어요. 그때 6대4 정도 나오면 역전하는 거였거든요. 현장에서. 근데 여론조사도 워낙 많이 벌어졌더라고. 그래도 6대4 정도가 됐으면 만약에 10,000명 중에 8,000명을 데려왔으면은 게임 끝나는 거죠. 근데 총 17,800여 명인가? 900여 명 가까이 그렇죠. 왔어요. 60%니까. 굉장히 많이 오고 진짜 많이 온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온 거죠. 예상보다 거의 2배가 오고 2배가. 그러니까 이렇게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자발적인 시민들이 60%, 그 체육관 선거가 60%가 나온 게 처음이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이번에 20, 30대를 이렇게 그 제목들을 뽑았잖아요. 20, 30대 젊은 층을 두려워하는 늙은 민주당. 그러면요, 이번에 스티브 잡스가 주장한 것도 그거잖아요. 단순과 집중이에요. 열정. 민주당이 살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하면 됩니다. 그걸 뒤집으면 돼요. 20, 30대의 관심을 끌 수 있는 툴을 개발을 해라. 휴대폰. 그리고 그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라. 정봉주 문을 확 열어놓으면 미래 권력들 온다 이거 아니에요? 에휴, 눈빛도 건방져 이제 말만 건방지야. 아니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경선 끝나고 나서 새벽에 내 문자를 기가 막힌 문자를 날렸죠. 전 의원으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와가지고 뭐 하여튼 뭐 역사도 나오고 문자가 한참 복잡해. 역사도 나오고 쭉 문자를 냈는데 요지는 뭐냐?
경선 규칙을 바꿔야 자신이 대표가 될 수 있다. 아니 제가 이 얘기를 그런 했어요. 내용이요. 그런 내용 말하자면 대표돼가지고 양보하시려고. 아니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자에 뭐라 그랬냐면 천재의 사고방식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오랑우탄 사고방식도 사람들이 이해 못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 천재와 바보는. 나는 오랑우탄적 사고방식으로 접근하겠다. 근데 그 내용이 본인이 대표되는 경선 방식을 꼭 채택해야 한다는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의미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그 안철수 와 박원순이 만나던 날 우리가 방송했지 않습니까? 박형철 씨 불러가지고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제가 서울시장 선거 밑그림은 현재 가장 지지율이 낮은 박원순이 그릴 것이다 앞으로. 근데 지금 실제 박원순이 판을 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원순 후보의 경선 승리는 단순히 이제 시민운동가가 제1야당 후보를 이겼다. 그런 게 아니고 박원순 후보는 지금 시민을 등에 업고 대한민국 정당 정치 그 자체를 넘어서고 있어. 정당 정치. 그러니까 시민들이 사실은 박원순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기존 정당 정치 한계를 자기들 힘으로 넘어서고 있는 거죠, 지금. 넘어서고 있는 것이고, 기존 정당들에게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된다. 경고를 날리고 있는 거죠.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기존 정당은 사라질 수 있어요, 이제. 사실은. 그런 경고들이 막 가고 있는 거고, 이 의미를 만약에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정당들이 시그널을 이해했다. 제가 보기에는 총선, 대선에 지금까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종류의 정당이 탄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 대목에서 이제 지금 민주당 분위기를 제가 잠깐 전달을 해드릴게요. 민주당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민주당 들어가 보면 또 건강한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도부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관성적으로 운영하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거거든요. 막상 우리 각 지역위원회에서는 우리 2번 후보가 나오지 않는 것 때문에 투표를 안 하겠다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갖고 투표장으로 나갈 거냐. 이런 걸 갖고 고민하는 당원들이 무척 많아졌습니다. 네. 민주당 위원장들하고 박원순 대표하고 간담회 했죠. 네. 거기서 손학규 대표가 박원순 후보는 우리 민주당 후보입니다. 선언하고 앞으로 이제 박원순 후보를 우리도 말 잘못했고 박영순 후보라고 불러요. 그렇게 하듯이 둘의 경선은 아름다웠고 이제 우리는 박원순 후보를 민주당 후보를 받아들여야 된다. 서울시 의원들 만난 자리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는데 막상 바닥에 가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누락되지 않고 탈락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올인하고 박원순을 도울 것이냐. 그러니까 바닥에서 민주당을 바꾸려고 하는 열기는 꽤 뜨거운 거예요. 그럼 이제 상식물 좀 바꿔줘야 되거든요. 여전히 제도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죠. 전당대회 제도의 문제. 그래서 휴대폰을 도입해서 본인이 대표가 당선돼야 된다는 얘기. 아니, 오늘은 그깟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정말 진지하게 이 박원순 후보를 도우려고 아주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큰 것이 정당 정치를 넘어섰다고 하는 것이 기존의 정당 정치. 기존의 정당 정치 버스 동원하면 아무도 이길 수 없었어요. 그런데 버스를 동원한 것을 이겨버린 거예요. 거기서 오는 기존의 정당이 조직을 움직여서. 아니, 우리가 대형 버스 동원했으면 이겼을 텐데, 봉고 버스를 동원하는 그래서 이 사실은 시민들의 요구를 정당들이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어요. 네. 이거를 우리가 받아 안지 못하면은 우리가 사라질 수 있다. 그런 위험을 느끼기 시작해서 사실은 총선 대선에 지금까지 하고 전혀 다른 형태의 정당이 탄생할 수도 있고, 그 첫 출발로 어쩌면은 다음 주에 박원순 후보 옆에 모든 정당, 모든 정파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다 같이 박원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지원을 하려고 쓸 수도 있다.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이거 굉장한 거거든요. 말하자면. 정치의 새 장을 여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번 선거는 단순히 서울시장을 다시 뽑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정당 정치 역사 자체를 바꾸는 첫 출발점 그런 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네, 굉장히 큰 의미를 갖습니다. 네, 그런데 어버이연합에서 우리 박원순 후보 사무실 앞으로 가서 시위를 했어요. 원순이 인연 나와라. 남자인 줄 몰랐던 거야.
어부연합 너무 좋아, 씨발.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네네. 우리를 너무 도와줘, 어부연합. 원순이 인연 나와라, 이렇게. 나경원하고 붙으니까 여잔 줄 알고. 박원순 보고. 참. 고마우신 분들이에요. 고마우신 분들이고. 근데 박원순 후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런 공격 예상됩니다. 우리가 이제 웬만한 건 다 건드려줬는데, 박원순 펀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펀드에 돈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시민들 돈이.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해외로부터 들어온 돈도 있어요. 당연히 뭐 교포라든가. 그런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북한 혹은 친북 단체 혹은 뭐 반한 단체 이런 돈이 섞여 있다는 식의 공격을 예상해 봅니다. 저는. 그거 막판에 나올 수 있어요. 네. 나오면요. 또 표 더 집결됩니다. 네. 나오면 좋아요. 일단 나와갖고 저쪽에서 공격하면 지금 저쪽은 총단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쪽은 지지율이 높고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다는 이유 때문에 다소 느슨해진 측면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죠. 네. 그래서 저쪽 단결이 이쪽을 탄압하는 형국으로 나와주는 건 무척 큰 호재입니다. 어쨌든 선거에 기가 막힌 전문가로서 천안함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천안함 효과. 근데 저는 그런 예상 한번 해보고요. 우리 각각에서 워낙 북한을 자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 기회에 북한 소행이 한번 나오죠 이제 중간에. 네, 북한 소행이 나올 때 됐어요. 지금. 북한 소행이 나올 것도 있고요. 또 청와대 쪽에서 북풍이 불게 해서 정상회담설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그걸 시간이 너무 띄워서 촉박합니다. 저도 들은 바가 있는데 네네. 이번 서울시장은 삼국지에 나오는 그걸 지들이 써 어깨 한쪽 내주는 거로 해갖고 질 수도 있다는 또 다른 전략축이 가동이 되고 있거든요. 정상회담은 무조건 내년 총선용입니다. 어쨌든 이 기회에 저는 이 그레이트 엿을 스스로 섭취함으로 해서 큰 기회를 안겨준 제 절친 오세훈에게. 그래요. 아니, 오세훈 얘기하지 마요. 아니야. 모든 게 오세훈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세훈이 안철수를 등장시켰고, 네. 윤여준이 안철수 반 한나라당을 커밍아웃 시켰고, 그리고 안철수가 박원순 1위를 만들었고, 박원순은 정치판을 다시 짜고 있어요. 네, 이 새롭게 짜여질 판으로 내년 총선 대선을 맞이하면 정권 교체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게 제 절친이 한나라당에도 그레이트 엿을 줬지만 박근혜 전 대표에게도 그렇죠. 큰 엿을 줬어요. 왜냐면은 박근혜 전 대표 유일한 전략이 그 자리에 가만히거든요. 가만히 조용히. 근데 지금 자꾸 똥줄 탄 한나라당에서는 자꾸 도와달라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근데 본격적으로 뛰었다가 이번 서울시장에서 지면 심각하지. 박근혜 전 대표 입장에서는 하향세라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 이 대세로는 완전히 지면이 아니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 김용민 평론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 나가서 얘기하실 때요. 만약 진다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 이건 시중에 나와 있는 평론가들이 얘기하거든요. 무조건 집니다. 무조건 지죠. 그래서 원슛 투킬입니다. 한 방에 2명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지금 자세가 어정쩡한 연습이 없어. 원슛 투킬. 또 굉장한 건 줄 알고 저는 긴장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아무것도 하는 거. 왜냐면 서울시장, 사실은 오세훈이 날린 그 그레이트 엿, 그거 막아주려다가 자기 대권이 날아가게 생겼거든요. 자세 졸라 어정쩡해. 제 절친 오세훈 박근혜 전 대표에게도 빅동 안기고, 이렇게 해서 역사상 가장 빠른 대선 시작됐는데, 제 절친이 그런데 그레이트 엿 먹이고 빅동 싸고 하더니 우리 예언대로 유학을 간다고 해요. 우리 예언했잖아. 스탠퍼드대. 예언했잖아. 유학 갈 것이라고 한치도 안 벗어나. 아니 오세훈은 꼼수를 너무 잘 들어. 너무 든든해. 한치도. 애청자야. 그래서 저는 박원순 후보에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10월 26일 끝나고 나서 꽃갈콘 동상을 서울광장에 꼭 세워주길 바란다고. 그리고 딴지일보 해킹 어디서 한 건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그 돈 2천만 원 어디서 나왔는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각하 팔들 각하당 대표도 나오고 이제 그러므로 우리를 상수로 인정해라. 상수로 인정해서 대선까지 가자. 우리를 건들지 마라! 끝! 나는 꼼수다를 각하에게 바칠 수 있도록 토대를 제공해준 이 시대의 천재 잡스에게 이번 방송을 헌정하는 바입니다. 잡스 졸라 땡큐.
주자. 오만하지 말자. 그리고 오늘 내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권 주자. 대권 불출마? 대권 불출마. 대권 절대 안 불출마. 하지. 2012년 대권 불출마 선언했죠. 또 2052년. 예? 두 해는 내가 절대 안 나간다. 2052년? 2052년은 93세가 되는 해야. 그런데 오늘이요. 제가 보통 이제 우리 카페 오프 모임 하면은 가서 술을 같이 어울려서 많이 마시잖아요. 오늘은 우리 지역 그 성지순례 카페 모임이 있었는데, 우리 성지순례야, 우리 공릉동에서 하면. 거기서 제가 선언했어요. 오늘 술 한 잔도 안 먹겠다. 보통 그렇게 가면 폭탄주 한 20, 30잔 먹는다고 한 잔도 안 먹겠다. 왜냐? 어제 신주호가 폭탄주 먹고 백토에 나온 걸 보고 당신들과 DNA가 다른 구조가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나는 술 먹고 와도 돼요. 먹고 하다 그냥 자면 되거든요, 여기서. 그럼 정봉주 오늘 좀 근엄해졌구나.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내가 우리 카페 회원들한테 선언하고 한 잔도 안 마셨어요. 자, 너무 지금 토론의 열기가 초반부터 뜨거우니까, 자, 신지호 대변인이 지원하고 계시는 나경원 후보보다 상대 후보인 박원순 후보가 좀 더 훌륭한 점이 있다면 이 기회에 한번 칭찬 좀 해줘 주시면 어떨까요?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 바람을 타고 있죠. 근데 자기 힘으로 만든 바람이 아니고, 박원순 후보는 그 안철수 돌풍의 최대 수혜자다 하는 점에서 저희 나경원 후보보다도 월등히 나은 조건에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 질문의 그 취지는 한번 칭찬을 좀 해봐달라는 얘기였습니다. 칭찬이죠. 그러니까 안철수 바람을 아무나 타는 게 아니죠. 네. 그런 점에서 자, 대단히 운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풍자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나경원 후보가 어제죠. 12시가 남았으니까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비교적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큰 굴곡 없이 이게 자라왔다. 그래서 누구는 그거를 이제 온실 속 화초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그대로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모습하고 실제 그 카튼을 열고 들어갔을 때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단해야 된다는 지금 이게 얘기죠? 이제 양화대교의 그 아까 얘기하셨던 그 뭐 80몇 프로가 됐다고 하는 그 양화대교입니다. 도대체 이게 다리로 보이십니까 이게? 그럼 다리가 아니고 그게 뭡니까? 그렇죠. 그러면 근데 거기다가 잠깐만요. 그리고 이게 이걸 지금 문화를 지금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신지호 의원을 사랑해. 꽃피는 봄이 오면 여의도에서 두 분의 입맞춤 기대하겠습니다. 진우 씨, 나 2살 누나인데 나하고 한번 만나줄래요? 이 누나는 아닙니다. 주진우 기자, 누나면 다 만나줘? 나도 누나인데. 이 누나도 아닙니다. 주진우 기자는 아무 누나나 만나지 않습니다. 저한테 그 쏟아지는 관심 부끄럽고요. 자제해 주세요. 정직한 사람들이 만드는 시사주간지 시사인을 정기 구독하시면 주진우 기자를 매주 만날 수 있습니다. 저 주진우 기자 때문에 정기구독 신청하는데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죠? 구독문의 서울 3700-3203에서 6. 결국엔 넌 내 여자라니까. 김영민 교수님, 교수님 책 조국 현상을 말하다 나오자마자 사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타가 있어요. 139페이지에 조국이 주국으로 찍혀 나왔더라고요. 2쇄부터 수정했습니다. 지금 3쇄가 나왔습니다. 조국 현상을 말한다 3쇄 발행.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런 기쁜 소식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졸라 신났습니다. 저도 소녀딸을 안고 번쩍번쩍 뛰었습니다. 이상 더 기쁠 수가 없습니다. 주국을 조국으로 바꿨습니다. 확인하실 점 3쇄도 사주세요. 온오프라인에서. 각하가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다.
청계재단 에리카노나 4대강 인천공항 BBK 무슨 금융사기단 뺨치는 섬세한 손길 아서라 각하가 절대로 그럴 뿐이 아니라 생각해봐라 우리가 그런 사이가 미국 일본 안 가리지 우리가 남이가 사해동 포조위 호연지기 내 사람들은 꼭 챙겨주기 시사돼지 김영민 청소 김어준 누나 전문 주진우 미래 권력 정봉주 내 남자의 명쾌한 수다 지금부터 출발 나는 꼼수다. 우리가 이제 박원순, 박영선 챙기는 사이에 우리 각하가 외로워가지고 멘트를 하나 남기셨어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다. 네.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정권은 돈 안 받는 선거를 통해 탄생했다며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인 만큼 조그만 허점도 남겨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정권이 탄생할 때 우리가 대통령 선 Wall Street is occupied by protesters, while Korea is peaceful and quiet. That's natural because Korea is heaven on earth. Here we make our bullets out of the sap of pine trees. Our amazing president can cross a river with the bridge of fallen autumn leaves. This program praises our fabulous president. And the name of our president is... 이명박 대통령 헌정 방송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우리 각하 덕분에 매일매일이 너무 행복한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 22회 시작하겠습니다. 애국 고수들에게 행동명령을 내립니다. 회개한 종북 좌파 김어준이 책을 냈습니다. 이름은 닥치고 정치. 이 책을 읽으면 우리의 아들, 딸, 손자, 손녀, 사위, 며느리가 빨갛게 물들지 모릅니다. 김어준의 책 닥치고 정치를 닥치고 모두 사서 읽지 못하게 합시다. 예스24, 알라딘 같은 인터넷 서점과 교보영풍 등 주요 서점에 달려가 김어준의 책 닥치고 정치를 닥치고 구입합시다. 그리고 그 책 읽지 마세요. 우리도 빨갛게 물들지 모릅니다. 이 대통령 내외는 이벤트로 진행된 키스타임 때 입맞춤하는 모습이 전광판에 나와 시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2004년 초선 의원 때 요즘 국회의원들 호주머니가 비었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집사람이 이제 돈을 버니까 한 달에 이제 추가로 한 솔직히 말하면 500만 이상 받습니다. 그리고 백수인 지금 그 집사람이 돈 벌어주죠. 재울 것 제공해주죠. 애들 키워주죠. 제가 무슨 이혼 어쩌 이런 얘기도 할 수 없는 처지예요. 저항도 못해요. 어제 집에 딱 들어왔던 우리 초딩 5학년 딸내미가 아빠 내일 엄마 생일이야. 깜깜해지는 거예요. 이게 돈 주머니 뒤져보니까 2,000원 남았어. 그 우리 집사람 자고 있는데 집사람 지갑에서 카드를 몰래 꺼내다가 케이크 싸갖고 저 여보 이해해줘야 된다고 보는 것이. 그리고 자기가 술 마시면 말을 더 잘하죠. 그리고 왜냐면은 맨정신으로 하기 힘들거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해해줘야 돼. 내가 보기에는 아니 근데 나경원, 신지호 빼고 김문수 이런 분들이 옛날에 토론에서 저한테 한번 다 제대로 밟힌 사람들이에요. 발렸어. 그래서 한나라당 내에서 지금 정봉주 괴담이 아니라 정봉주 선담이 도는데 토론에서 정봉주한테 밟히면 대권 주자 된다. 말도 안 되는. 주진우 감탄 정도. 아니 근데 이 주진우가 진짜 대단한 게 물론 대단해요. 시사인 조사를 했기 때문에 1위 한 거예요. 그건 내가 무효라고 봐. RDD 방식으로 다시 해야 되고 각하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그리고
토크 콘서트 때 그때 우리 현정이 다시 해봐야 되는데. 그 키스타임 할 때 신청 1위가 주진우예요. 아니 그런 거 어디 그런 거 안 돼요. 아니 키스타임이 도대체 우리가 모르는 키스타임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요. 저도 모르고 아무도 어떻게 모르는 하자는 키스타임. 아니 탁현민이 이벤트로 얘기를 들어봐요. 의원님 하고 싶어서 지금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탁현민이 그날 청계광장에서 얘기해줬어요. 그거 할 때 남의 얘기를 안 들어 우리 김영민 교수는. 아니 저 들었어요. 그거 들었죠. 키스타임 신청을 했는데 1위가 주진우. 그다음에 2위, 3위는 안 알려주고 정봉주는 제일 적게 나왔다. 오, 그럼 내가 2, 3위 안에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그렇죠. 아니, 에어컨이 에어컨이 2위 같아, 에어컨이. 반인권적이야! 그래서 이제 탁현민 교수가, 우리 정 의원님은 늘 사모님 자랑과 사모님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모님이 아주 악녀일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맞을까봐 이 신청을 안 한 것 같다. 우리 집사람 봤지만 얼마나 천사예요. 그 키스해도 뭐라고 안 그래? 이제 각자 소개하고 맞아. 이빨. 예, 노원구 월계동 공릉동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17대 국회의원 정봉주입니다. 오늘은 좀 바뀌었죠? 월계동 공릉동으로 바뀌었어요. 월계동 지역 주민들이 진짜 항의가 들어왔어요. 월계동 뭔지 알아고? 아니, 월계동 행정구역상 1로 들어가요. 월계동, 공릉동, 하계동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공릉동 먼저 했다고. 당신 공릉동 사니까 공릉동 먼저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만 월계동을 해주고 이제 이게 공릉동의 발음이 더 편해요. 월계동 주민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월계동 동장 정봉주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빨이. 정통 시사주간지. 주진우입니다. 사실 정통 시사주간지가 저희 회사의 공식 모토입니다. 원래는 그 앞에 정직한 사람들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깨끗한 정부로 탄생한 거예요. 민주당 원내대변인 홍영표입니다.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 비리 악취가 진동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도덕 불감증이 완벽한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댓글이 보니까 무려 27,000개. 한글 댓글 신기록. 제가 보기에는 각하께서 왜 그런 말씀 하셨냐면 말이죠. 이 미국, 일본 형법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자기 행위의 범죄성을 인지할 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신이 상실된 경우, 면책이 돼요, 면책. 자기가 한 일이 자기가 스스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 죄가 아니다. 미국 영화에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각하께서 퇴임 이유를 대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심신 상실의 증거를 추적하고 있다 지금. 잠시만요. 정 의원님 왜 말을 안 하세요? 내가 말 안 하는 것도 시비거리야 이제? 아니, 웃지도 않고. 지난주에 너무 씹히셨어 보니까. 감기가 걸리고 목이 안 좋고 그리고 너무 사람들이 열광하니까 이제 부담스러워요. 이게 농담이 말도 안 되는 아니고. 소리를 또. 막 열광하고 지금 주진우가 인기 투표 1등 아니에요? 그거 진짜. 시사인에서 조사를 했어요. 시사인에서 한 게 아니고요. 시사인에서 고재열 기자. 시사인에서 한 거지 그러면. 트윗에서 한 거죠. 고재열 기자가 지금 모집을 한 거 시사인 고재열 기자가. 그래서 시사인에서 1등 한 거야. 만약에 미곤수에서 해봐. 정봉주 1등이야. 딴지일보에서 하면 내가 1등이야. 근데 교회에서 해봐. 목사들 1등이지. 그런 게 의미가 없는 게. RDD 방식으로 다시 해야 돼. RDD 방식으로. 그런 게 의미가 없는 게 인기 투표하면 우리 김총수는 까칠하죠. 그리고 저는 정치인 아니에요. 우리 주진우는 부담이 없어. 귀엽잖아. 나이가 10살 이상 차이가 나도 당신이니까 주진우도 다 50이 넘은 줄 알았대. 네? 그런데 저는 막 이 사람들이 열광하면 부담스러운 게 주진우는 그냥 재밌잖아요. 귀엽고 그리고 열심히 기사 쓰라고. 저는 막 열광하면 대권 주자로 내가 착각을 해. 이게 사람이 신이 인간을 공격할 때 그 몸에 뭐를 심어주냐면 오만이라고 하는
칼을 심어줘요. 아내가 그래서 마음속에 요즘 오만하지 말자. 그래서 대권